슬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유아교육의 현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졸업식 시즌이어가지고 조금 바빴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아교사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 제목은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입니다.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 굉장히 이 수식어가 매력적이에요. 친구 같은 아이들하고 친구같이 놀 수 있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라는 존재,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 될 수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절대로 친구 같은 교사,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친구같이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부모님, 교사가 아니게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훈육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가르치다 라는 뜻이죠. 훈육을 안 하는 선생님, 엄마, 아빠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훈육은 선제 조건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구독자님, 어머니,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아이를 보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얘기를 했을 때 아이가 제가 이걸 잘못했군요, 제가 고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과연 있을까요? 엄마 아빠도 그리고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힘든 일입니다. 먼저 아이를 훈육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애착입니다. 애착이 형성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굉장히 이거를 밀접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거를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 먼저 형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를 많이 평소에 사랑해 주세요. 그게 아이의 훈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됐어요. 자,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저도 아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다고 모든 훈육이 성공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훈육에서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감. 두 번째, 일관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먼저 아이가 왜 그러는지 에 대해 판단을 해야겠죠. 이 모든 영유아들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굉장히 많죠. 장난감에 여기 부분이 부러졌는데 이유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종종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아이가 자기가 싫어하는 아이가 그냥 말을 건다. 이걸 싫어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모두 공감할 수는 없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계속 있다 보면은 이걸로 이야기를 한다고?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 공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너 그런 걸로 삐져? 그런 걸로 기분이 나빠? 그런 걸로 마음이 상해? 말도 안 돼. 그럼 이 아이는 과연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기분 나쁜데, 나는 속상한데 이를 부정한다. 아이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 먼저 필요합니다. 선 공감 후 조치예요. 먼저 마음을 보다듬어 준 후 아이가 진정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유아의 기준에 맞추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영아의 경우에는 이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벽하게 대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느낍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는 얼굴, 표정 있죠?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영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이거 잘못됐어 를 혼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부모님들은 연습해 주시고
유아도 마찬가지로 말과 표정을 연습해 주셔야지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항상 똑같이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모두 사실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항상 부모님이랑 소통하려고 하고 부모님도 항상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관성이라는 부분은요, 훈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친구를 넘어뜨렸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친구에게 부딪혀서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넘어지게 했으니까 일관성 있게 훈육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너가 실수로 했다면은 그거는 친구에게 사과는 해야 되지만 이전의 부분과 다른 부분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가지고 항상 똑같이 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항상 교사는 교사관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교육관이 있어야 돼요. 교육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지만 필요하고 기초적인 겁니다. 교육관이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일관성 있는 훈육의 장점, 아이들에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훈육의 중요한 점 두 가지. 첫 번째, 공감, 2번, 일관성. 두 가지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 또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은 아이들이 점점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제 끝.